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의사소통 능력의 10주차에서는 경청 능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경청 능력은 무엇인가요? 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능력을 얘기하죠. 그러면 네, 지금부터는 이 바로 경청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는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이 경청 능력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효과적인 경청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청 능력입니다. 경청 능력 같은 경우, 네, 첫 번째로 개념을 먼저 살펴보시면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경청이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정도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네, 공감까지 하는 능력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경청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처럼 경청은 귀를 기울이다. 그래서 경청 네, 의미이고요.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그쵸? 네. 그다음에 그냥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거를 앉아서 듣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그 대화의 내용이나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 또는 감정까지 내가 읽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이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경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네, 경청은 의사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화제, 이야깃거리, 화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종합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네, 어떤 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만큼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행 경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그 화제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어떤 얘기를 전달하는지를 네, 이해하고 그다음에 비판적으로 그 친구의 말이 옳다, 그르다 또는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식의 이런 비판하는 기능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네, 언어 기능 발달에 가장 기초가 됩니다. 네, 듣는 능력이 안 되는데 뭐 글을 네, 이해하고 또는 쓰고 말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른 언어 발달에 가장 기초가 되며 잘 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다 보면은 네, 사고력이라든지 또는 타인이 말하는 그 내용에서 정보 수용 능력 등을 신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그래서 경청은 이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제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취하는 이런 청취와는 단순히 그냥 네 청취와는 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단순히 그냥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네 청취하는 거에 플러스 경청은 상대방의 생각, 감정, 그쵸? 정서까지 우리가 네 배경 지식하에서 모든 것들을 네 종합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 과정. 그래서 공감의 과정이 밑바탕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네, 그와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고자 한다. 무엇인가를 타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한다. 그다음에 그에게 도움을 주거나 위안이 되고자 한다. 우리가 남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많은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이런 경청 능력 발달이 그러면 왜 중요한가입니다. 자, 보시면 타인과의 이런 의사소통에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에서 내가 제대로 네, 경청하지 못한다면은 또는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거나 한다면은 네, 이후에 네, 상대방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네, 이런 그 경청을 잘한다라는 것은 타인과의 소통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이해를 내가 잘했다라는 개념이겠죠. 자, 그다음 경청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의 메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타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내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네, 그러한 타인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깊이 있게 상세하게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네 상대방에게 나의 관심과 흥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듣는다는 것만 해서 가만히 있지 않죠. 예를 들자면 눈빛을 이렇게 굉장히 집중한다든지 또는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또는 이런 숄더 아웃 해서 뭔가 '내가 네 얘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향하는 이런 제스처 모든 것들이 상대방에게 '내가 네 얘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네 얘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라는 거를 표현하는 이런 제스처겠죠.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상대방이 완전하고 개방된 그리고 정직한 표현을 촉진합니다. 자, 그다음에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타인 중심의 접근 능력, 접근 방법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요. 말하는 이로 하여금 쪼금 더 솔직하게 또는 쪼금 더 오픈된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A라는 말하는 사람이 경청 능력이 발달된 B와 얘기할 때, 경청 능력이 좀 미발달된 C와 얘기할 때 똑같은 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오픈되고 좀 더 자세한 정보, 자세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반면 C라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뭔가 말하다가 말문이 막혀요. 또는 그냥 소통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청 능력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자, 경청은 한마디로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간중간에 내용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또는 이건 이런 의미였어?" 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식의 적극적으로 듣는 능력이 여기서 많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들으면 형성되는 공감의 과정이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감은 타인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그러한 감정을 얘기하죠. 자, 한마디로 경청의 중요성을 다시 정리하자면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으면 공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에 포함하는 의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청의 요소, 기말고사 때도 이 부분은 좀 나오겠죠. 경청의 요소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선, 눈빛,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통해서 상대방의 눈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화자의 자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화자의 몸짓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화자의 언어 행동입니다. 이 4가지 경청의 요소가 잘 아우러져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경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자, 경청의 비밀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인제 포인트 되는 용어를 그 EBS 다큐프라임 설득의 비밀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봤습니다. 자, 경청에는 어떤 비밀이 있나요? 지금부터 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역지사지이다. 이 얘기는 뭐죠? 경청에서 상대방의 입장부터 생각해라. 그래야 잘 들린다. 잘 경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비밀. 상대방의 요구를 이해해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공감해라. 자, 아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라는 얘기예요. "난 네 편이야. 네 생각에 공감해. 그래, 네 생각과 내 생각은 일치해. 나는 너의 편이야."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경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비밀. 자, 눈 마주치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자,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눈빛, 그죠? 눈 마주치기는 중요하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딴 데를 쳐다본다든지 또는 얼굴의 다른 부분을 쳐다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눈으로 소통을 하자. 그다음에 비밀은 고개를 끄덕이자. 그래서 뭡니까? 공감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긍, 예스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이 안 갈 때는 갸우뚱 또는 이런 식으로 하죠. 자, 이거의 반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할 때 그랬구나. 자, 내 얘기에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를 잘 주는 사람은 어떤 얘기도 오픈할 수 있고 의사소통에서 뭡니까? 뭔가 조금 더 이 친구랑 얘기하고 났더니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관심과 흥미 보이기. 자, 사람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에게 좀 더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것이 바로 경청의 비밀입니다. 자, 그다음 비밀은요. 공감하는 언어를 표현하기. 우리가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쓰나요? 네. 맞아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랬군요." 이런 공감하는 언어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시험 문제인데요. 공감하는 언어 표현을 다양하게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공감의 언어 표현 물론 인제 그 시험 집필식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이런 정도는 작성할 수 있으셔야 되겠지만은 자,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은 이제 실천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이 경청에서 여러분이 공감하는 언어 표현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기. 자, "한 번 더 앵무새가 되어라."라는 메시지인데 이건 뭐냐면요. 누구누구가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도 그랬어요." 한 번 더 피드백 다시 한번 재진술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속상했구나." 그다음에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기뻤어." "어머 너 그래서 기뻤겠다." 이렇게 타인이 말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재진술, 한 번 더 반복해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거. 자, 지금까지 인제 다큐 필름 설득의 비밀에서 우리한테 알려주셨던 정보, 경청의 비밀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들어야 하는 메시지 양이 너무 많을 경우.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그쵸.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내용을 접하다 보면은 당연히 경청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강연이나 어떤 타인의 얘기를 들을 때 45분 정도 집중을 하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쉬어 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메시지 양이 너무 많을 때는 중간에 타임아웃 잠깐 쉬어 갑시다.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거는 이유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접하면 경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말하는 속도와 들을 수 있는 속도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속도와 들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한 친구들은요. 여기 차이에서 오는 여유, 즉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오히려 경청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 많은 시간을 준다든지 이런 차이의 갭을 늘린다든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다음 세 번째,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상당히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뭔가 꾸준히 집중, 관심, 흥미를 보여야 되고 긍정의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앞에서 배우셨던 공감의 언어 표현이라든지 제 피드백, 그쵸? 그래서 인제 제 반응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이런 기법들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라디오, 자동차, 아이들의 소리 등 여러 가지 외적인 소음이 경청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되죠. 그래서 좀 진지한 어떤 얘기를 들을 때는 좀 조용한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이 적은 이러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살펴볼 경청 능력의 어려움은요. 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야기의 흐름과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짐작하는 것은 오히려 경청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한다든지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친구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섯 번째.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나 자, 다툼이 생겼을 때 차분히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큰 소리를 내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경청을 방해한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이렇게 뭔가 논쟁을 하거나 이런 다툼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어떻게 일단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뭡니까? 적절하게 얘기를 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해결 방법이겠죠. 그다음 일곱 번째는 경청을 위한 훈련 결핍이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청을 위한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끼어들어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죠.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청을 해야 되는데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서 처음에는 잘 듣다가 나중에는 타인의 말을 무관심해 버리는 이런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 또한 경청을 위한 훈련의 결핍이겠죠. 사실은 실제로 이 경청을 위한 그 훈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효과적인 경청을 그러면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나와 관련시켜서 그 이야기 내용을 이해한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궁금하거나 내가 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너무 이야기가 길어진다 할 때는 중간중간 요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반응이나 또는 제스처 이러한 다양한 이런 적극적인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경청 방법의 키워드 핵심이고요. 자, 그다음에 경청의 두 번째 태도입니다. 첫 번째, 상을 똑바로 바라본다. 대상, 그쵸? 그다음 눈빛, 그다음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 좀 오픈 마인드의 자세로 경청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보수적이거나 자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타인의 생각, 감정 이런 말들을 제대로 경청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때로는 이따금씩 상대방 쪽으로 몸을 이렇게 기울이는 거. 이게 바로 내가 네 얘기에 관심이 있고, 집중하고 있고 흥미가 있어라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는 제스처죠. 그 다음에 좋은 시선을 유지한다. 자,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려고 해서 막 이렇게 눈에 레이저를 쏘듯이 불나듯이 너무나 집중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을 주는 눈빛은 오히려 좋지 못하죠. 그래서 좋은 시선을 유지합니다. 이거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한 1, 2초 정도는요, 눈 정면을 봅니다. 그랬다가 나머지 한 3, 4초 정도는 여기 입술과 코 사이, 인중이라고 하죠. 인중으로 내려갔다가 가끔씩 눈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너무나 눈만 쳐다보면은 타인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인중을 보는 시간을 많이 유지하시는 게 상대방은 내가 얼굴을 쳐다보고 반응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좋은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편안하고 자연스러운姿勢를 취한다. 듣는 사람이 굉장히 경직되고 딱딱하면 어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경청을 할 때도 좀 편안하고 부드럽게 좀 여유 있게 경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청의 방해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할 말을 미리 조금 준비를 하는 거 어때요? 안 되죠. 네.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대답할 말을 미리 인제 선행해서 얘기를 해 버리는 거. 그러면 타인의 말을 끊는다든지 너무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뭔가 준비를 하느라는 뉘앙스를 주면 오히려 경청에 방해가 되고요. 타인의 생각을 내가 내 관점에서 미리 짐작해 버리기. 이것 또한 좋지 못하죠. 그다음에 내 나름대로 뭡니까? 취사 선택을 빨리 해 버려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판단해 버리는 거. 좋지 못하고요. 마찬가지로 내 기준에서 판단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버린다든지. 그쵸? 그런 거. 그러면 더 할 말이 없게 되죠, 상대방이. 그다음에 다른 생각하기. 이거 제일 안 좋은 경청의 그 방해 요인인데요. 친구는 열심히 뭡니까? 영화를 봤던 주제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남자친구랑 오늘 만나고 뭐 하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모르겠어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이 경청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나는 그냥 얘기를 해서 네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뭡니까? 뭔가 선생님처럼 엄마처럼 계속해서 지적질하고 조언을 하는 거 경청에서 좋지 못하죠. 그다음에 대화만 하다 보면은 계속 언쟁을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좋지 못하죠. 그래서 뭔가 저 친구에게 내가 얘기만 하면 저 친구 들어주질 않고 계속 나랑 언쟁을 하려고 해. 실제로 인제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해야 되는 이런 그 대화의 장소 외에는 웬만하면 언쟁을 피하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이야기 중에 자기 얘기도 아닌데 계속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뭔가 이야기를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 또한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 버리기. 그래서 화제를 계속 돌려버린다든지 요런 거. 그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다음에 네 너무나 지나치게 비유 맞추기. 자 우리가 뭐 상하 조직이나 또는 윗사람들에게서 아랫사람이 너무나 지나치게 "어 예. 네 그랬죠." 너무나 비유를 맞추면 상대방이 정말로 이 내 얘기에 공감을 한다라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예스맨 예스 걸들은 괜히 내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제대로 듣지 않는데 또는 공감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해 버리네.'라고 해서 오히려 경청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의사소통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마디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피드백이 뭐죠? 네. 어떤 사람이 말을 했었을 때 뭔가 그다음 내가 줄 수 있는 메시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효과적인 피드백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을 줘라. 상대방이 굉장히 이게 힘들어 가지고 뭡니까 막 이렇게 울먹거리거나 감정 쏟아냈는데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이렇게 뭐 포옹을 해 준다든지 쓰다듬어 준다든지 또는 행동을 어떻게 그쵸?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 그다음에 내 나름대로 추론. 추론은 내가 생각했었을 때 그럴듯한 원인을 찾는 거죠. 나의 추론이 상대방에 정말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자, 나의 이런 관점, 추론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죠? 관찰에 초점을 맞춰라. 그 사람을 보이는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말 그대로의 맥락을 읽어주는 거. 내 생각을 보태지 않고. 속상해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속상해서 한다면 네가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속상했겠다. 이렇게 관찰, 듣고 본 그 내용에 근거해서 "너 오늘 되게 힘들어 보여." 그쵸. 이런 관찰에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을 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판단보다는 기술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내가 말하는 기술, 행동 기술을 통해서 이 친구에게 효과적인 피드백을 줄까를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대부분 윗사람에게 말하고 나면 불쾌한 경우가 있죠. 충고를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생각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 네. 이러한 자원 과정이 조금 타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가장 좋은 피드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긍정적인 피드백은 먼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칭찬이나 뭔가 강화, 긍정적인 강화,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랬구나. 좋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 상대방이 이런 말이나 행동에 같이 좋은 느낌을 전달해 주는 피드백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피드백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모르는 채 대화에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인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일까요? 그렇죠.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계속 결점을 지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하고 여기는 뭔가 계속 충고를 하려고 하거나 지적질을 하거나 또는 반응을 나는 안 그런데." 이런 뉘앙스 그다음 그런 표정, 몸짓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피드백을 주지 않만 못하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과정에서 내가 주는 이 피드백이 긍정적인지 또는 오히려 친구에게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경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효과적인 인제 경청에 있어서 경청 스타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경청 스타일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재미있게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나는 사람 지향적인 경청을 합니다. 그런 청중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경청 스타일은 사람 지향적인 청중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는 행동 지향적인 경청을 해요. 행동 지향적 청중입니다. 발표자가 빨리 요점 만에 말하기를 바란다.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결론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행동 지향적인 청중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 지향적인 청중인가요? 자,
기술적인 정보에 가치를 둡니다. 보통 이 사람들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어떤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말했던 게 뭐지? 요 팩트만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 지향적인 청중. 과연 여러분 그런가요? 자, 시간을 절약하는 거 신경을 씁니다. 굳이 이 얘기를 2시간씩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시간이 아까워. 네, 이런 시간의 절약. 그다음에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이렇게라고 말하는 메시지의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 지향적인 청중이죠. 그다음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 관계 지향적인 청중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계 지향적인 청중 스타일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명함을 주고받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거나 대화했었을 때 뭔가 그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특정 목적을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해당 모임이나 행사에 오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할 때 굉장히 관계지향적,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우리가 5가지 청중 스타일을 살펴보셨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사람 지향적인 청중은 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청중 스타일이죠.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이번 시간을 배우고 나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잘해서 관계지향적인 청중까지 경청 스타일을 바꿀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활동지로 내셔야 될 과제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자, 아래에 보시고 평소 여러분의 행동이나 태도를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의 경청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체크를 다 한 다음에 이 10가지 문항에 주어진 그 숫자의 합을 한번 더해보세요. 그래서 30에서 40점 정도는 나는 효과적으로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20에서 29점은 좋은 청취자예요. 좀 더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19점 정도로 받은 친구들은요. 경청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듣기 바랍니다. 자, 요것 또한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갖고 사진 파일이든 그 체크를 한 파일을 과제 자료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활동지 과제입니다. 요것은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래 구분에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맞장구를 잘 치는 사람이다. 적절하게 맞장구. 이게 바로 피드백이죠. 맞장구를 치면 말하는 사람의 의욕이 북돋아져서 이야기를 조금 더 열정적으로 열의가 있게 하게 되죠. 자, 치켜 올리듯이 가볍게 말하는 맞장구의 표현은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저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잘 됐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또한 치켜 올리는 맞장구 표현을 하나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동의하는 맞장구. 과연 정말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는 맞장구 표현을 하나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맞장구.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와,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이 정리하는 맞장구를 하나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재촉하는 맞장구. 그래서 어떻게 되었니?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이 또한 재촉하는 맞장구를 하나 적어보세요. 이렇게 그 맞장구를 치는 이 표현을 4가지를 작성해서 활동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경청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경청을 잘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